뮤직비디오 해석 채널 뮤비도 리뷰 뮤뷰. 스트레이키즈, 방찬, 레일웨이 뮤비 해석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검은 배경에 붉은색 점막 같은 것이 보임. 마치 혈액이나 세포 같은 느낌. 신체의 장기처럼 보이는 무언가에는 글씨가 적혀있다. 알파벳으로 보이는 문구와 17이라는 숫자. 나무뿌리나 혈액 줄기 같은 것이 퍼져나감. 마치 줄기세포. 줄기세포. 특정한 기능을 가진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 복제를 통해 무한히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세포. 아까 장기에 적혀있던 글씨와 연결하여 추론해보자. 폴프는 루마니아어로 몸, 신체, 그리고 17이라는 숫자. 이를 종합하면 이는 17번째 줄기세포 생체 실험에 대한 단서일지도 모른다. 붉은색 세포줄기가 푸른빛으로 변하면서 로고가 등장. 레일웨이. 로고의 검은색이 잉크가 흘러내리듯 아래로 흘러내리고 로고의 테두리만 투명하게 남겨진다. 마치 투명한 글씨 모양의 빈 병에 검은 잉크를 채워넣은 것 같은 모양. 흘러내리는 검은 잉크와 테두리만 남은 로고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다. 검은 배경으로 바뀌면서 방찬이 등장. 왼쪽 눈에 화이트아웃 렌즈를 착용해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화이트아웃 렌즈. 홍채를 흰색으로 덮고 동공만 보이게 하는 렌즈. 일반적으로 초자연적이거나 비인간적인 캐릭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렌즈. 렌즈로 인해 삼백안처럼 보이는 눈은 인간성을 벗어난 존재 혹은 감정적으로 비인간화된 상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넥타이의 뾰족뾰족한 장식은 족쇄처럼 목을 조이는 장치처럼도 보이며 이는 억압과 구속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해석할 수 있다. 넥타이 중앙의 역삼각형 십자가 배열은 계층구조 또는 사회적 통제를 연상시킴. 바람에 쓰러지는 방찬과 투쟁의 잔상이 연결되어 나옴. 희미하게 바랜 색감은 마치 아주 오래된 이야기처럼 느껴짐. 뒤에 등장하는 감시탑과 둥근 철조망은 이러한 배경이 감옥 또는 억압의 장소임을 더욱 부각하는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모든 장면은 희미하고 흐릿하게 표현되어 현실과 환상 사이의 경계에서 유령 같은 느낌을 줌. 이는 투쟁과 저항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모습으로 연결된다. 잔디 위에 은색 체인으로 레일이 깔려있고 그 위로 붉은색 천이 물결처럼 레일 위를 덮고 있음. 마치 체인으로 만들어진 레일 위로 비가 덮어지는 느낌. 잔디 위에 깔린 은색 체인 레일은 구속과 억압의 메타포처럼 보인다. 그 위로 흐르는 붉은 천은 억압된 상황에서 흘린 고통과 희생의 흔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붉은 천은 색이 바랜 느낌에서 더욱 선명한 붉은빛으로 변함. 연결되는 장면은 찢어진 붉은 깃발. 이 깃발 역시 희미하게 흐려진 회색빛에서 더욱 선명한 붉은빛으로 변함. 붉은 깃발. 혁명 정신과 계급 투쟁을 대표하는 상징. 19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단결과 저항 정신을 상징. 적기는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혁명가들의 노래로 붉은 깃발의 색은 노동자들의 피를 상징한다고 노래한다. 찢어진 상태지만 흩날리는 깃발은 마치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어지는 장면은 붉은 레드카펫 위에 두 사람의 발. 레드카펫은 짓밟힌 형태로 구겨져 있음. 구두를 신은 검은 발과 아무것도 신지 않은 맨발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자의 방향성과 위치는 그들의 상반된 상태와 관계를 암시한다. 검은 구두는 정장 차림, 맨발은 헐벗은 차림으로 대비를 이루며 검은 구두의 정장은 권위와 힘을, 맨발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태초의 무소유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검은 구두는 계단 쪽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빛을 등지고 있고 맨발은 계단 쪽을 향하고 빛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또한 검은 구두는 공중에 떠있고 맨발은 굳건히 서있음. 공중에 떠있던 검은 구두가 맨발의 가랑이 사이로 미끄러짐. 검은 구두가 공중에 떠있는 것으로 보아 앞에 있는 맨발의 누군가가 검은 구두를 신은 자를 잡고 들어 올렸다가 내동댕이 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굴욕과 지옥을 상징. 정장의 머리를 짓누르는 맨손. 맨손이 정장을 벽으로 밀며 압박하고 있음. 외형적인 모습과 반전되게 힘이 역전된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벽에 밀쳐진 얼굴 장면에서 얼굴이 천에 덮여있는 장면으로 연결됨. 일반적으로 눈까지 천을 덮는 것은 죽음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함. 얼굴을 덮은 천이 내려가며 눈을 뜨는 방찬. 왼쪽 눈이 백안. 백안은 초자연적 존재나 인간성을 넘어선 정체성을 암시. 죽었는데 살아난 존재. 언데드가 연상됨. 언데드. 죽음 이후에도 초자연적인 힘으로 움직이거나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 블랙찬이 죽음에서 다시 깨어난 언데드적 존재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블랙찬이 일어나며 장면 전환. 붉은 잔디밭 위에 놓인 제인 레일.
그 위에 드리워진 사람의 그림자. 사람의 그림자의 몸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서 있다. 체인레일은 단순한 기차의 길이 아닌 부속과 방향성을 강조하는 메타포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두운 부정적인 암시인 경우가 많음. 다시 일어나는 블랙찬의 모습으로 연결. 침대에서 일어난 블랙찬은 숨을 몰아쉬며 매우 불안해 보이는 모습. 침대 주변에는 링겔이 잔뜩 걸려있음. 한쪽 벽에는 세면대가 놓여있고 흰색 벽. 뒤에 보이는 4개의 창문에서는 빛이 들어오고 있고 흰 벽에는 붉은색 끈이 매달려 있음. 4개의 창문, 죽을 사가 연상됨. 바닥은 붉은색 천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임. 마치 피바닥 같은 느낌. 걸려있는 링겔 호스를 뜯어 마시는 블랙찬. 침대 주변에 걸린 다수의 링겔은 블랙찬이 아픈 사람이거나 실험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링겔의 수와 그의 의상, 방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그는 단순한 환자가 아닌 어떤 실험의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뮤비 초반의 줄기세포 장면과 연결하면 블랙찬은 조작된 실험체일 가능성이 높다. 링겔에서 직접 액체를 섭취하는 행동은 마치 뱀파이어처럼 피를 섭취하는 행동을 연상케 한다. 링겔에 보석 장식이 붙어있음. 피, 보석, 언데드, 뱀파이어가 연상됨. 뱀파이어, 죽음에서 부활한 초자연적 존재로 피를 섭취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 언데드계의 귀족이라고도 불림. 거울에 비치는 블랙찬의 모습. 일반적으로 거울은 영혼을 반영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됨. 영혼이 없는 뱀파이어는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음. 그러나 블랙찬의 얼굴이 거울에 비친다. 이는 2가지의 가능성을 보여줌. 1. 단순한 뱀파이어가 아니라 인간성과 뱀파이어적 속성을 모두 지닌 존재일 가능성. 2. 거울에 비친 모습은 그가 실제 뱀파이어가 아닌 자신을 뱀파이어라고 믿게 만드는 실험일 가능성. 처음에 나왔던 깃발이 꽂혀있던 공간, 붉은 깃발과 검은 깃발, 그리고 깃발이 없는 창들이 땅에 박혀있다. 깃발들에 눈을 가린 사람들이 서 있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사람이 창에 꽂혀서 땅에 박혀있는 것처럼 보인다. 창에 꽂혀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고통에 찬 듯하며 마치 처형당한 사람들이 본보기로 공포를 전하는 듯하다. 회색빛의 누더기 같은 옷, 최하위 계층, 즉 노예 계급이나 억압받는 자들을 상징하는 듯함. 검은 깃발, 무정부주의 운동의 독립적인 상징. 19세기 후반부터 아나키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음. 아나키즘에서 고통, 애도, 저항을 상징하며 모든 형태의 억압적 구조에 대한 거부를 상징함. 아나키즘, 지배자가 없다는 뜻. 모든 형태의 강제적 권위와 지배를 거부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철학. 단순히 정부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억압 없는 자발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 사회가 조직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여 강제적 권위가 없는 자율적 질서를 지향. 붉은 깃발과 검은 깃발, 그리고 깃발이 없는 창. 붉은 깃발은 계급투쟁과 혁명정신, 검은 깃발은 억압적 구조에 대한 거부, 깃발이 없는 창은 방향성을 상실한 투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거울을 보던 방찬이 뒤돌아보며 주저앉음, 울렁거리는 듯한 카메라 무빙, 불안과 혼란. 비틀거리며 옷걸이에 걸린 자켓을 들고 나가는 블랙찬. 옷걸이가 있는 쪽의 벽은 벽돌과 격자무늬, 반복되는 패턴. 감옥 같은 철창을 손으로 벌리는 블랙찬. 아까와 다르게 장갑을 끼고 있음. 철창 너머로 링겔이 보이며 그 방이 감옥 독방과 같은 환경임을 드러냄. 철창 속에 갇혀 있는데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옷걸이에 자켓이 걸려 있음. 블랙찬이 비틀거리며 자켓을 걸쳐 있고 철창을 벌려 밖을 확인하는 모습은 갇힌 자가 아니라 자연스레 환경의 일부가 된 자처럼도 보인다. 독방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아이러니. 계단 위에서 빛이 강하게 들어옴. 아까 앞장면에서 맨발과 정장이 대체했던 그 계단으로 보인다. 계단에는 레드카펫처럼 보이는 붉은 천이 깔려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붉은 천이 흘러내리듯 늘어져 있다. 흘러내리는 붉은 천은 피가 연상되며 이는 잔혹함과 투쟁의 흔적으로 연결됨. 아래로 떨어지듯 얽히고 설킨 모습은 투쟁의 고통과 희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듯하다. 흘러내린 붉은 천을 밟고 계단을 올라가는 블랙찬. 블랙찬의 발소리와 함께 계단에 흘러내린 붉은 천이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연출은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함. 계단을 오를수록 흘러내린 붉은 천이 가루처럼 사라지고 레드카펫만 남는 장면은 투쟁과 신념을 잊은 결과를 암시하는 듯하다. 피로 얼룩진 투쟁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듯 보였지만 발걸음마다 피의 흔적은 가루처럼 사라지고 권력의 상징인 레드카펫만 남는다. 자유를 위해 외쳤던 이상과 신념이 권력의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잊혀지고 되새겨가는 것.
이는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결과로 인해 투쟁과 희생이 희미해지고 변질되는 아이러니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레드카펫 위로 올라가는 블랙찬의 모습은 처음에는 희생과 고난을 극복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투쟁의 흔적이 사라지는 장면은 그의 10년과 이상이 퇴색되고 변질되었음을 암시한다. 희생이 그저 허상으로 전락해버리는 아이러니. 블랙찬은 오른손에는 지팡이, 왼손에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음. 검은 가방에는 은색 체인과 수갑이 달려있다. 계단을 다 올라온 블랙찬은 빛이 들어오는 큰 창문을 봄. 여기에도 절창이 달려있음. 블랙찬이 목을 돌리는 순간 뼈소리 효과음이 들리며 그의 변화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뒤돌아보는 블랙찬의 모습이 뒤돌기 전에 물감처럼 번짐. 검은 잉크가 퍼지기 시작한다. 복도의 모습을 보니 이곳은 교도소였음. 감옥의 복도를 걸어가는 블랙찬. 감옥 안에는 수많은 손이 블랙찬을 향해 손을 뻗어대고 있음. 감옥 안의 사람들은 손을 뻗으며 구원이나 자유를 갈구하지만 이는 무력하게 허공을 향해 흔들릴 뿐이다. 블랙찬이 갇혀있던 곳과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갇혀있는 것 같은 집단의 구속과 억압. 감옥에 갇혀있을 때와 복도에서 감옥을 바라보는 블랙찬의 모습이 조금 달라 보인다. 어두운 복도, 출구 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음. 블랙찬은 빛으로 향하지 않고 뒤돌아 복도를 서성임. 감옥에 갇혀 뻗은 손을 강조해서 보여줌. 손은 인간의 손의 형태다. 검은 잉크가 화면에 가득 번진다. 갇혀있는 수감자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블랙찬의 모습. 그것이 구원의 약속인지 아니면 새로운 억압의 시작인지는 모호하게 연출됨. 블랙찬이 눈을 감고 있고 배경에는 감옥 외부의 감시탑이 보임. 배경이 180도 돌아감. 코트의 장식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돌아가는 것은 배경이 아닌 블랙찬이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세상이 변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변한 것은 블랙찬 자신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꾸로 매달린 블랙찬은 마치 박쥐, 자신이 뱀파이어로 각성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얼굴에 검은 것이 일렁임. 처음에 로고 가운데에 있던 검은 원형과 유사함. 눈은 전부 까맣게 변함. 일반적으로 전체 의관은 악령에 사로잡힌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요소다. 다음 장면에 나오는 문구. 이 문장은 루마니아어로 내 성은 위치에 있다 라는 뜻이다. 루마니아의 트란실바니아는 뱀파이어 전설의 중심지로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에서 드라큘라 백작의 성이 위치한 장소라고 함. 루마니아어를 사용함으로써 뱀파이어에 몰입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저지른 악행은 항상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돌아온다. 이것은 감옥에 적힌 문구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임을 경고하며 그가 구원자가 아닌 또 다른 억압자가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화면의 색이 반전되고 블랙찬은 기괴한 모습으로 고개를 듦. 무언가 내면에 기괴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끝이 난 듯 고개를 드는 모습으로 보인다. 블랙찬을 중심으로 블랙찬 기준 우측엔 사람이 많이 갇혀있고 좌측엔 사람이 보이지 않음. 대조적인 두 개의 감옥의 상황, 양면성이 연상됨. 고개를 든 블랙찬은 오른손을 위로 뻗는다. 번개의 스파크가 손으로 내리꽂히며 그의 손톱이 몬스터처럼 날카롭게 변함. 이와 함께 뱀파이어처럼 송곳니가 생기고 은빛으로 빛남. 마치 뱀파이어로 각성한 것 같은 느낌. 뱀파이어로 각성한 듯한 블랙찬은 감옥 밖으로 나온 수감자들을 공격함. 이전에 손톱이 날카롭게 변했던 모습과 달리 공격 중인 장면에서는 손톱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블랙찬의 초자연적인 모습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모호하게 만들어 관객에게 심리적 혼란을 유발하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수감자를 공격할 때마다 블랙찬 주변의 검은 형태가 물감처럼 터짐. 마치 비현실적 환영 또는 게임 속 몬스터를 사냥하는 듯한 느낌. 수감자들도 분명히 배나 손을 보면 사람인데 쓰러지면서 검은색 액체로 흘러내리는 듯 변함. 마치 게임에서 몬스터를 잡아서 없어지는 느낌. 이는 수감자들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블랙찬의 눈에는 하급 몬스터로 보이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수감자를 공격하는 장면에서 붉은 레이저 같은 선이 복도에 생김. 감옥이라는 억압적 공간에서 벗어난 수감자들이지만 그들을 겨누는 레이저는 여전히 새로운 위협이 존재함을 보여줌. 이것은 감옥에서의 해방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억압임을 암시한다. 쓰러지는 수감자들에게 검은 액체가 퍼지며 괴기스러운 장면이 이어진다. 검은 액체는 마치 화산 폭발처럼 용솟음치며 그의 폭력성과 내면의 혼란을 극대화함.
블랙찬이 수감자들을 사냥하며 괴물이 되는 모습은 권력의 남용이 인간성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수감자들을 공격하며 울리는 가사는 역설적이다. 걱정하지 마 라는 메시지와 블랙찬의 행동이 반대됨. 수감자의 목을 조르며 너 하나 둘 뿐일 땐 안전하다는 가사가 흐른다. 이 장면에서 블랙찬은 마치 세뇌하듯 속삭임. 이 장면은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을 연상시킴.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1971년 진행된 이 실험은 권력, 역할, 상황적 요인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실험. 참가자는 무작위로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에 배정되어 역할을 수행함. 실험이 진행될수록 권위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권력을 남용하며 비인간적인 행동을 보이고 복종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점차 수동적이고 의기소침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권력 불균형 속에서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다. 블랙찬은 자신도 갇혀 있었던 자였음에도 이제는 교도관의 위치에 서서 수감자들을 억압하고 있다. 내 말을 들으면 안전하다며 수감자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모습은 그가 스스로 탈출자가 아닌 새로운 억압자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거울을 보며 얼굴에 피를 닦는 블랙찬. 블랙찬의 옆에 허리를 숙인 수감자들과 도망가는 수감자들의 모습. 도망가는 수감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가기도 함. 이 장면은 블랙찬이 수감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 선택지를 제안했음을 보여줌. 선택지 1. 권력자에게 완전히 복종. 선택지 2. 공포 속에서 무작정 도망가며 자멸.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 없게끔 사고를 흑백 논리에 가두는 환경을 조성한 것. 사실 수적으로 우세한 수감자들이 단결하여 블랙찬에게 저항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흑백 논리의 선택지에 갇힌 이유는 공포와 조작된 환경이 그들의 사고를 가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권력 구조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얼마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로 물든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웃는 블랙찬은 완전히 타락한 권력자의 모습. 미친 듯한 웃음은 단순히 만족감을 넘어서 자신의 폭력과 권위를 정당화하고 쾌락화하는 단계로 접어든 상태로 추론할 수 있다. 줄기세포, 인체실험,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 모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에서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고 수감자 역할의 학생들은 복종적 태도를 보이며 심리적 불안 상태에 빠졌다. 이것은 권력 불균형이 인간의 도덕적 기준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블랙찬 역시 자신이 한때 수감자였다는 사실을 잊고 권력의 위치에서 수감자들을 억압하고 조종하는 모습으로 변화. 그는 수감자들이 감옥 안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도록 환경을 조작한다. 이는 권력자가 환경을 조작하여 자발적으로 노예화된 상태를 선택하게 만들어 감옥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착각을 유도하는 것. 그의 옆에서 허리를 숙인 수감자들은 자아를 잃은 채 블랙찬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은 모습이다. 이는 네크로맨서가 시체를 조종하는 장면을 연상케 함. 수감자들은 더 이상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라 블랙찬의 권력 아래 통제되고 조종되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도망가는 수감자들과 피 묻은 블랙찬의 얼굴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장면. 반복되는 폭력 속에서 블랙찬은 점점 더 잔인해지며 자신이 권력을 위해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잊어가고 있음. 붉은 천이 걸려있고 블랙찬 주변에 박쥐들이 날아다님, 레일을 타고 가는 느낌. 붉은 천이 흘러내려 걸쳐져 있는 모습은 마치 피로 얼룩진 느낌을 줌. 도망치는 수감자의 그림자가 검붉은색 물감처럼 번짐. 잔디밭에 깔린 붉은 길, 뮤비 초반에 보여줬던 잔디밭에 깔린 그 체인레일, 그 위를 덮는 붉은 천. 레드카펫은 보통 성공과 명예를 상징하지만 앞 장면에서 수감자들이 흘린 피와 블랙찬의 손에 묻은 피를 보면 이 성공과 명예가 과연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결국 이 붉은 길은 화려한 레드카펫이면서도 동시에 비의 길이다. 그 화려함으로 불편한 진실을 덮어버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푸른빛 장면은 블랙찬이 뱀파이어로 각성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함. 초자연적 존재로 변화한 블랙찬은 이제 권력의 정점에 군림하여 편안하게 누워있지만 뭔가 지루해 보임. 야외로 나왔지만 교도소의 운동장은 여전히 감옥의 일부로서 자유를 제한받는 장소. 자유를 제한받는 것은 블랙찬도 똑같다. 블랙찬은 서있고 수감자들은 잔디밭 위를 괴롭게 나뒹굴고 있음. 아까까지는 도망가거나 복종하거나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고장난 엔진처럼 비틀거리고 있다.
일자로 서서 몸부림치는 수감자들의 모습은 뭔가 엔진이 미쳐버린 열차처럼도 보임. 아까 나왔던 창에 꽂힌 듯한 장면. 블랙찬이 그곳을 돌며 수감자들을 관리하고 있음. 깃발의 색상이 바뀌었다. 아까는 흑기와 적기였는데 지금은 백기가 됨. 깃발에 색이 빠져 백기가 되고 있는 것. 백기는 항복을 뜻하는 깃발. 수감자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투쟁과 저항의 의미가 퇴색된 상태로 추론할 수 있다. 블랙찬의 의상도 색이 바랜 느낌으로 변화. 이는 권력의 쾌락과 성취감이 점차 퇴색되고 있음을 시사. 블랙찬에게 그림자가 들이오며 그의 인간성이 상실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냄. 점차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치닫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손목을 물어뜯어 피를 뱉어 수감자에게 먹임. 피는 검은색. 뱀파이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피를 수감자한테 먹여보는 것 같음. 보통 상급 뱀파이어는 자신의 피를 먹여서 자신의 동자의 하급 뱀파이어를 생성하여 부하로 활용함. 끼익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수감자의 목을 돌리는 블랙찬. 그의 옷과 손에는 피가 잔뜩 묻어있음. 수감자들은 괴로움에 몸부림치기만 할 뿐 자아가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 블랙찬의 피를 먹었지만 그들은 하급 뱀파이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블랙찬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지 자신을 뱀파이어로 착각하고 있는 실험체일 가능성을 제기함. 블랙찬이 수감자를 철조망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장면은 뮤비 초반 블랙찬이 벽에 밀쳐졌던 장면과 대조됨. 초반에는 블랙찬이 외부의 폭력과 억압의 희생자였지만 지금은 가해자의 위치에 서 있음.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수감자들이 철조망에 짓눌리고 있음. 철조망 바깥쪽에 다른 수감자들이 보임. 블랙찬이 수감자들에게 희망을 속삭인 듯 수감자들은 철조망 너머를 향해 손을 뻗음. 뮤비 초반처럼 바깥을 향해 손을 뻗는 수감자들. 아까의 의지 없이 몸부림치던 것과 대조되는 장면. 수감자들은 철조망을 넘어가기 위해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음. 이는 노예계급 내부에서도 서로를 억압하며 경쟁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암시. 희망이란 이름으로 유도된 이 경쟁은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권력의 시스템을 따른 것이다. 철조망을 뒤로하고 걸어가는 블랙찬. 뮤비 초반 블랙찬은 감옥에 철창을 벌려 밖으로 나갔지만 이번 장면에서는 철창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장면은 역재생이거나 혹은 스스로 감옥으로 돌아간 것일 가능성을 내포한다. 역재생이라면 시스템의 무의미한 순환성, 다시 돌아간 것이라면 권력의 굴레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에 복종해야 한다는 딜레마. 처음에는 자유를 갈망하며 주체적인 인물이었던 블랙찬은 다시 원래 있던 독방으로 돌아감으로써 권력 시스템의 일부로 동화되면서 주체성을 상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엄지손가락을 확인하며 걸어가는 블랙찬. 아까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어 피를 떨구던 모습과 연결됨. 밖에서 수감자들을 억압했던 그 모습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암시. 붉은 천이 깔린 독방. 붉은 천 위에는 두 사람의 다리가 보인다. 한쪽은 검은 구두, 다른 한쪽은 흰색 구두를 신은 상태다. 아까 뮤비 초반에 나온 장면과 달라진 점. 아까는 맨발과 검은 구두였는데 지금은 검은 구두와 흰색 구두로 바뀌었다. 반복되는 장면이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요소들. 이 장면은 반복되는 시스템 속에서 역할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권력을 얻는 자와 잃는 자가 바뀌더라도 그 시스템 안에서 무한히 순환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마치 원형 철로를 도는 멈추지 않는 열차처럼. 의자에 앉아있는 백찬의 왼쪽 눈은 멀쩡한 상태. 링겔도 맞지 않고 있음. 배경은 뭔가 최면에 걸린 것처럼 빨려 들어가는 느낌. 당황하는 블랙찬. 배경은 아까 그 철조망이 있던 야외로 바뀜. 뮤비 가장 처음에 나왔던 장면이 다시 나옴. 암흑 배경에 불안해하는 블랙찬의 모습. 연기에 둘러싸여 있음. 이 장면의 가사는 블랙찬이 수감자들을 괴롭히며 반어적으로 속삭였던 바로 그 가사다. 너와 나 둘뿐일 땐 안전하다. 그저 누가 안전한지 그 위치가 바뀌었을 뿐. 도망가는 블랙찬의 모습. 아까 도망치던 수감자들의 모습이 떠오름. 보식자와 비식자. 상황에 따라 지배자가 될 수도 피지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음. 블랙찬의 악행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저지른 악행은 항상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돌아온다.
바닥에 넘어진 블랙찬에게 박쥐들이 날아서 지나감. 그 위로 백찬이 지팡이로 블랙찬을 찍어 누르고 있음. 마치 뱀파이어에게 말뚝을 박는 것 같음. 백찬의 모습으로 노래가 끝남. 백찬은 오른쪽 눈이 백아님. 백찬도 한쪽 눈에 화이트 렌즈를 끼고 있음. 이는 백찬이 과연 정의인지 혹은 또 다른 억압자인지 모호하게 남긴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백찬. 의자에는 블랙찬의 코트가 걸쳐져 있음. 그 앞에 보이는 철창. 그 앞에는 쓰러진 블랙찬의 구두발이 보임. 기울어진 화면. 마치 쓰러진 블랙찬이 보는 것 같은 시야. 블랙찬은 아직 죽지 않았는지 발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음. 백찬은 코트를 어깨에 들쳐매고 블랙찬을 슬쩍 바라보다가 앉아있던 의자를 끌고 뒤돌아서 걸어감. 철제 의자가 땅에 부딪히는 땡깡거리는 소리가 들어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음. 저것은 백찬의 자리다.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시스템의 계승자가 될지, 억압의 순환고리를 끊어낼지 여운을 남긴다. 간단 정리. 등장하는 3명의 인물. 1. 맨발찬. 처음에 등장.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대초의 상태. 원시적이고 폭력적. 2. 블랙찬. 두 번째로 등장. 검은 정장. 뱀파이어. 자유를 원했지만 권력을 부여받고 타락하여 새로운 억압자로 변모. 3. 백찬. 마지막으로 등장. 흰색의 변한 복장. 블랙찬을 제거하는 새로운 인물. 처음에 나왔던 줄기세포 장면에 적힌 숫자 17. 이는 모든 것이 실험의 일부일 가능성을 높인다. 16호 맨발찬, 17호 블랙찬, 18호 백찬. 개연성 추론, 실험 노트. 통칭 레일웨이 실험. 환경적 요인과 권력이 인간의 행동 양식에 미치는 영향. 권력을 갖게 된다면 사람의 행동 양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실험 과정을 단계적으로 정리해보자. 실험 과정 1. 초기 단계. 원초적 상태 탐구. 줄기세포 16호 투입. 16호 조기 설정. 원초적 본능만 남은 상태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맨발의 모습. 실험 초반. 환경에 적응하며 자유와 본능에 충실한 모습을 보임. 2. 경쟁 단계. 계급 도입. 줄기세포 17호 투입. 17호 초기 설정. 검은 정장을 착용한 형태. 복장을 통해 계급 차이를 명확히 함. 귀족. 16호와 17호의 대면. 17호는 검은 정장과 강력한 외형으로 설정되었으나 16호가 17호를 공격함. 16호는 권력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배기 처분. 17호. 공격에 의한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변모. 3. 억압적 환경 조성. 권력 구조 실험. 17호. 독방 격리. 17호 절정 변경. 포식자인 뱀파이어 본능을 활성화하여 권력 욕망을 실험. 환경 설정 변경. 링겔, 철창, 붉은 천, 루마니어 등 뱀파이어적 상징 추가. 행동. 철창을 열고 나가 수감자 탐색 후 억압자의 위치로 변화. 4. 권력의 진화, 피해 지배. 억압자로 변모한 17호. 17호는 환경에 맞춰 자신이 진짜 뱀파이어라고 생각함. 행동. 피를 통해 수감자들을 조종하려 하나 실패. 억압적 행동 반복. 결과. 수감자들의 억압이 지속되면서 시스템의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스스로 권력자로 군림. 5. 권력의 굴레, 반복과 퇴화. 다시 독방으로 돌아간 17호. 초기 독방으로 귀환. 철창을 복구하며 원상태로 돌아감. 해석.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에 스스로 복종. 권력의 굴레 속에서 주체성 상실. 6. 실험 최종 단계. 새로운 변수 도입. 줄기세포 18호 투입. 18호 초기 설정. 흰색의 심플한 복장을 착용한 형태. 목적. 권력 피라미드에서 새로운 변수를 실험하기 위한 목적. 18호를 투입한 후 권력의 맛을 본 17호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관찰. 결과. 17호는 18호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혼란을 겪으며 자신의 위치를 의심. 17호는 18호를 마주하자 공포에 떨며 도망감. 자신이 억압했던 노예들과 같은 양상을 보임. 지배층의 권력을 겪었지만 노예층의 행보를 보임. 실험 결과 요약. 실험체의 변화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환경과 본질의 상호작용. 어떠한 병에 당기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환경은 실험체의 행동과 반응을 틀지우며 구조적이고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 변화를 만듦. 어떠한 액체를 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임. 사람이 자리의 의미를 결정한다. 본질은 환경의 동일한 제약 아래서도 각 실험체가 각기 다른 독특한 행동 양식을 보이게 한다. 쿠키 영상. 소름 돋는 병행 이론. 찬 시리즈는 뱀파이어의 역사. 맨발찬은 스트리고이. 블랙찬은 뱀파이어. 백찬은 헌터. 뮤비도 리뷰. 유규 구독. 좋아요.